네, 최근 며칠 사이 국회가 꽁꽁 얼어붙었죠. 제보 조작 사건이 터진 국민의당을 향한 추미애 대표의 강경 발언이 시발점이 됐는데요. 보수 야당에 이어서 국민의당까지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국회가 사실상 멈춰섰습니다. 정치부 이종원 기자와 함께 쟁점과 전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국회는 그동안 정말 며칠 동안 한 3, 4일 정도 정말 살얼음판을 걸을 정도로 지금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 이게 시점이 상당히 애매모호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제보 조작 사건 지난달 26일 발생이 됐죠.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직접 사과를 했었는데, 당시에 저도 이제 국회에 있었는데 당시 취재진들에게 이 문자 메시지로 이제 기자회견을 한다는 사실을 알렸거든요. 근데 기자회견 장소가 보통 이 당대표실에서 하는데 이 정론관 브리핑룸이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기자들이 브리핑을 하는 곳이 그렇죠. 공간이죠.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어리둥절했었는데 예. 기자들도 내용이 공개되기 전까지 알지를 못했었습니다. 근데 전대미문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 파장이 엄청났지만 사실 민주당이 사건 초기에는 그렇게 강경하게 대응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여소야대 전국 속에서 국민의당의 협조가 절실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이틀 전이었죠. 이 추미애 대표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제보 조작 사건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 당의 그 선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전 대표, 후보였던 안철수 전 의원께서 몰랐다 하는 것은 머리 자르기이죠. 실제로는 더 큰 것은 머리 자르기입니다. 꼬리 자르기가 아니고. 머리 자르기가 아니다. 이것은 꼬리 자르기가 아니다. 머리 자르기다. 상당히 파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사실 이 전까지는 조금 수위 조절을 하자.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이 추경 때문에 일정까지 정해놓고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도움을 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머리 자르기 발언 이후에 완전히 지금 돌아선 상태죠. 그래서 이제 국민의당이 사퇴까지 요구하고 일각에서는 이제 정계 은퇴 발언이 나왔었는데 네네. 추미애 대표는 어제 아침에도 이 작심한듯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의당의 대선 조작 페인트는 이런 일찍이 북풍 조작에 버금가는 것입니다. 이런 네거티브 조작의 속성이나 특징은 관련자가 직접 나서지 않고 방패막이를 먼저 세운다는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 이 충남 천안에서 현장 그렇습니다. 최고위원회가 열린 자리인데 예. 이 현장 최고위원회가 뭐냐면 이 당 지도부가 이 전국 곳곳을 돌면서 지역 현안을 챙긴다 이런 의미거든요. 네네. 대부분 이랬기 때문에 의제가 지역 현안들이 올라오기 마련인데 어제 이 자리에서 이제 추미애 대표가 이렇게 말을 한 건데 이 북풍 조작 사건에 버금간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사실 이 추미애 대표의 이 녹취 이후에 과연 국민의당이 어쨌든 간에 지금 굉장히 분노한 상태였고 추미애 대표의 사과 발언이 나온다면 이때 지금 잡혀 있었던 게 정세균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4명 모이는 자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수위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에 섞인 바람도 있었는데요. 예정된 대표 이 자료에 없었던 내용이었다고요. 예, 좀 전에 나오긴 했는데 예. 어제 이 발언 모습을 잠깐 한번 다시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원래는 이제 지역 현안과 관련된 발언을 추미애 대표가 하다가 이 원고를 들쳤는데 지금 원고 뒷면에 지금 메모를 한 모습이 잡혀 있죠. 이거 손글씨 같은데요? 예, 자필로 이제 직접 정리를 했다고 알려졌는데 애초 발언문 준비했던 내용에는 국민의당 관련된 내용이 없었는데 추미애 대표가 이 자필로 이렇게 추가로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추미애 대표 바로 옆에 있는 분이 이 박완주 수석 대변인인데 네네. 지금 추 대표 원고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정이 없었는데 돌출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옆에 있던 이 수석 대변인도 놀라서 계속해서 지켜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강경 발언을 내놓았던 의도도 궁금하지만 사실 이 시점이 민주당에서는 7월 7일이 상당히 지금 의미 있었던 날 아니겠습니까?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일정으로 잡아놨던 날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한 걸까요? 일단은 국민의당 입장부터 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면은 네네. 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기다렸다는 듯 이렇게 한 줄로 논평을 나왔는데요. 일단 들어보시죠. 정부 여당에 경고합니다. 숫자 들어가는 것은 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추 대표도 안 되고 추경안도 안 된다. 그렇군요. 이런 발언입니다.
보수 야당들은 이미 이 김상곤 사회부총리 임명에 반발해서 이미 국회 일정을 보이콧한 상태였는데, 하지만 국민의당은 이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에는 임하겠다, 이렇게 당론을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추 대표가 갑자기 이런 돌출 발언을 한 뒤로 예. 국회 보이콧에 합류를 한 거거든요. 예. 어제 국민의당은 긴급 의원총회까지 열어서 결의문까지 채택했습니다. 김동철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사건이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사 빨리 끝내지 마라. 그리고 국민의당 최대한 괴롭혀라. 그리고 죽일 수 있으면 죽여라라고 하는, 저는 수사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추 대표가 이렇게 돌발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뭐 이렇게 강경 자세로 돌아선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애초 추 대표도 이 당 입장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발언 수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뭐 당 지도부의 어떤 책임 있는 입장 표명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촉구했었는데, 일단 지난달 30일 했었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한 분은 대선 후보였고 한 분은 경륜이 높은 정치 구단이라 알려진 분 아니겠습니까? 이쯤 되면은 밝힐 것은 밝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상황이 좀 변했습니다. 예. 이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박지원 전 대표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잖아요. 예. 이게 원래 이 국민의당 진상조사 결과에는 포함이 안 됐었던 내용인데, 이 추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네네. 이 추 대표의 이 달라진 발언이 이 박지원 전 대표를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추 대표는 어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이 네거티브 조작의 특징이고, 또 그것은 그런 사실과 결과를 후폭풍을 용인한다는 것으로 형사법적으로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이 사실상 뭐 대선 당시 국당 지도부를 향해서 예. 이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당대표 또 판사 출신의 추미애 당대표가 수사 대상이다, 미필적 고의라는 말까지 쓰면서 얘기했기 때문에 상당히 파급력이 큰 발언일 텐데요. 대선 당시에 선대위를 이끌었던 박지원 전 대표를 겨냥한 말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박 전 대표와 전화로 좀 연결이 돼 있는데요. 계속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예, 국민의당 출입하는 이종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원입니다. 오늘 뭐 지방 일정도 원래 애초 예정돼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일단 핵심적인 것만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현재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지금 4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이번 검찰 조사가 국민의당 어느 선까지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우선 대선 당시 당 대표였고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이러한 사태가 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준서 최고위원도 10대시간씩 4번, 특히 구속된 이유미 씨는 11번 10대시간씩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제는 보도에 의하면은 대질신문도 했다고 하는데, 아마 내일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다는 YTN의 보도를 보았습니다. 예. 저는 검찰 수사를 기다리는 입장이지 검찰 수사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이드라인을 주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당내 진상조사단에서 발표한 대로 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대표님께서도 인터넷 뭐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사실 근데 인터넷 이 댓글들을 보면 이 국민의당 이 지도부를 향한 그런 의구심들이 상당하거든요. 이게 왜 그렇다고 보시나요? 문자 폭탄 인터넷 댓글은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의 생각이고, 어떻게 됐든 우리 당에서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기 때문에 문매를 맞지만은 검찰 수사 결과는 우리 당 진상조사단에서 발표한 대로 제가 예측하기로는 단독 범행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겠습니다. 이 뭐 검찰 수사가 여론을 살피면서 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여론이라는 것이 또 무시 못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검찰 수사가 야당인 저희 국민의당을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다고 지금 여당에서 주장하는 그러한 결론을 내기는 굉장히 입증하기 어려울 겁니다. 요즘 그 이유미, 이준서 이분들은 20, 30대이기 때문에 대화를 한 것이 아니라 카톡이나 문자 이러한 것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기록이 다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이 뭐 뒤집어 씌운다거나 또는 저희가 나간다거나 이런 일은 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 지난주에 또 우리 박 전 대표께서 언론에 집중 조명을 받으신 이유는 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의 통화 기록이 발신 기록에서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인데 이게 오래전 일도 아니고 2달 전 일인데 정말 기억이 나질 않으시는 건가요? 글쎄요. 엊그제 일이라도 기억이 안 나는 것은 안 나는 거죠. 5월 1일 날 통화를 했다는데 저는 지금 현재도 기억이 안 납니다. 예. 그리고 이미 저희 통화 기록이나 수행국장, 저희 비서관의 통화 기록을 전부 조회를 했지만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통화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과학적으로 이준서 최고위원이 저하고 통화했다는 기록이 엊그제 나왔지 않습니까? 제 기억은 없지만은 36초간 기록이 나와 있고 이준서 최고위원도 제3차 조사에서 저와 통화를 해서 문자를 보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수고해 이렇게 끊었다는 겁니다. 과연 36초간에 그러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었을까? 또 그러한 문자를 보냈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제 전화를 보았지만은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기자들에게 제 전화와 제 비서관 전화를 주면서 다 검증해봐라. 기자들도 없고 기록이 없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뭐 이번에 지금 추미애 대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전에 우리 박 전 대표께서 SNS에 추미애 대표를 향해서 내 목을 내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었는데 그 입장은 아직도 변함이 없으신 건가요? 예,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예. 보혜저축은행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검찰로부터 고초를 받을 때 오죽했으면은 만약 보혜저축은행에서 제가 돈 받았다고 하면은 목포 역전에서 활복 자살하겠다. 무죄 나오지 않습니까? 또 이번에도 그래도 책임이 있는 정치인이고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 후보의 상임선대위원장을 한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 문자나 제 기록이나 모든 것을 보더라도 또 이준서 씨의 진술을 보더라도 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비난하지 마라. 만약 하면은 내가 당신들만큼 바보가 아니다. 내 목이라도 내놓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박 전 대표께서 표현하신 목을 내놓겠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인 건가요? 글쎄요. 제가 뭐 그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다 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면 그럼 될까요? 당연히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안철수 전 후보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미 입장 표명 시기를 놓친 거 아니냐, 그래서 실기했다는 비판이 이제 당내에서도 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박 전 대표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이준서 씨가 저에게 문자도 보냈다, 전화 통화도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또 제가 사용하지 않는 제 비서관이 가지고 있는 전화로 문자가 왔지만은 저는 보지도 않았고 저희 비서관도 통화 기록에 의거하더라도 저한테 보고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안철수 후보는 사후에 이유미 씨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기가 두렵다. 또 이준서 씨도 검찰 조사 전에 잠깐 만난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대통령 후보로서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 지켜서 사실이 확인되면은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겠다라고 한 측근의 말을 믿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직접 섭외를 하시고 직접 항상 취재를 했던 이종원 기자와 함께 박 전 대표의 인터뷰 내용 보내드렸고요. 자, 일단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장 국회가 정상화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뭐 지금 말씀한 거는 뭐 정치적인 것 모든 것을 뭐 동원해서도 다 뭐 목숨을 어떻게 얘기했죠? 목을 내놓겠다라는까지 표현했으니까요. 예.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엊그제 이제 독일로 출국하기 전에 예. 이 비행장에 이 우원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제 이 배웅을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예, 문 예.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쁘신 분이라고. 예. 요즘 많은 의미가 담겨 있겠는데. 요즘 국회에서 보는 우원식 원내대표 뭐 얼마 전에 이 눈물까지 보이면서 좀 뭐 많이 집중을 받고 했었는데 예. 요즘 표정을 보면 더 울고 싶다는 표정이거든요. 이 우원식 원내대표의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우리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저 국민의당하고 더 상의도 해보고. 예기치 못한 돌발 변수가 등장했던 거니까요. 야, 이건 뭐. 뭐 여기에다가 이제 보수 야당들도 이 내심 국민의당의 보이콧을 거들고 있는데요. 이 자유한국당 정우택,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로지 독성과 독주, 협치 파기, 국회 무시의 행태로 오만한 권력에 취해 있는 정부 여당의 원인과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여소야대 상황하에서 협치를 강조하고 협치에 앞장서도 부족할 사람이 소위 판을 깨는 이런 언행들을 하고 있어서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네, 일단 야 3당이 모두 반대하는 이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 이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청와대는 오는 10일까지 이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10일이 언제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하는 날짜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때까지도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 문 대통령이 이 장관 임명을 강행하겠다. 밀어붙일 가능성이 예. 큰 상태입니다. 예. 이 때문에 일단 독일에서 문 대통령이 들어온 직후가 이 전국 정상화의 어떤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예, 정말 많은 이야기 다 종합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과 국민의당 출입하는 정치부 이종원 기자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